한 번에 합격 해커스. 경찰학을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일단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반기 때 수술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인가 했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제가 끼고 강의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건강도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경찰학 첫 시간은 일단 O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바로 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잠깐 이제 경찰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경찰학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73기 경간부 시험을 기준을 놓고 보면 합격 여부에 대한 거의 키 과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2기보다는 경간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조금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죠. 난이도가.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치러진 게 순경 상반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아마 시험 문제는 변별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냥 학급으로 출제가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시험이 그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도 승진 시험은 대부분이 매해 첫 해가 시작이 되면 첫째 주 토요일이나 둘째 주 토요일 날 치러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2023년도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난이도가 왜 올라왔다고 하는지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치러진 게 순경 하반기 시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채용 시험만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에 치러진 거, 8월 20일 날 치러진 거 작년에 요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 하반기 순경 시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순경 시험 난이도 치고는 최상급에 해당이 된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치러졌던 경간부 시험 문제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게 출제가 됐다. 뭐 복골복을 하라는 말이냐, 뭐 연필 굴려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뉴스에 잠깐 중앙 뉴스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들은 이렇게 약간씩 좀 변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폭이 좀 심합니다. 어떨 때는 변별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냥 학급으로 출제가 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엄청 어렵게 출제가 돼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뭐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게 이 경찰직 시험입니다. 행정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직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도 예측이 상당히 되고 또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돼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직은 그렇지를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 등락폭이 이게 낮고 높음의 이 폭이 가장 심한 과목이 경찰학입니다. 그리고 출제될 때 출제되는 범위도 어떨 때는 굉장히 넓게 어떨 때는 굉장히 좁게 뭐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 범위 또한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그런 과목이 경찰학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OT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과목은 경찰학이 매년 되어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큼 좀 어렵게 출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측도 쉽지 않고 또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순경 강의를 하시는 분, 뭐 경간부 강의하시는 분, 승진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예측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이 제가 이번에는 맨 앞으로 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찰학이나 형사법이 맨 뒤로 작년에 하다 보니 선택 과목을 한 뒤에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필수 과목을 하게 돼서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형사법이나 아니면 경찰학 같은 과목들이 전진 배치가 이번에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의 순서가 작년하고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폭염도 폭염이고, 뭐, 오늘도 보니까 33도 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 문자가 오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8만 명이 지금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해제를 아시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낙 답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종합병원 진료를 가기 때문에 갈 때는 종합병원들은 요즘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곳은 아마 거의 대부분 병원이나 종합병원급만 아마 마스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벗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단 마스크는 착용 여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OT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 한 4가지 종류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표지에 다음 카페가 아마 제 것이 아마 소개가 하단부에 돼 있을 겁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제 거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혹은 제 거 카페에 있는 유료 모의고사를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등업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등형은 등업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교재 추록 같은 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출력이 안 되는 형태로 아마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아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페에서 등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그때그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여기 팀장님이 저한테 문의가 있어서 하셨는데, 제 거 교재는 아주 분량이 많아가지고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이렇게 추록이 많이 발생된다, 그런 경우만 아니면 법이 바뀌면 어지간한 부분들은 제 거 카페에 법이 바뀌자마자 추록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파셔가지고 책에다 끼워 놓을 수 있게끔 편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편집한 그 파일 그대로 PDF 파일로 변환시켜가지고 추록을 바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작년판 교재를 만약에 가지고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라인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분들, 인강으로 듣는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제 거 카페에서 추록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책을 사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추록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집도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두 종류로 파일이 올라가요. 하나는 A4 용지 크기로 편집이 돼서 일반적인 해설이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에 끼워 넣으시라고 기출문제 고유번호를 달아가지고 기출문제 해설 하나 또 올려요. 2개를 올립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변환이 된 것을 그대로 출력하셔가지고 해당된 페이지에 고유번호에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사시면 그게 내년판 또 사야 됩니까? 이렇게 주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록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추록으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는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주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이 바뀌거나 하면 그때그때 최대한 작업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카페는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새로 올려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요, 추록이 간혹 이렇게 법이 많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머리가 아플 때가 간혹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간혹 이번에 시험 볼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책 사고 계속 강의를 듣는데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중에도 제가 이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록을 다운 안 받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다운받으려고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양이 많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일단은 그때그때 계속 추록이 올라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학은 미안하지만 관련 법률도 많지만 행정규칙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규정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모아서 나중에 특강을 한다? 물론 이게 순경처럼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으면 특강을 해서 정기적으로 해줘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순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강을 하는 강의를 제가 잘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추록을 당연히 올려드려요.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디가 바뀌었는지는 체크를 해서 다 올려드려요. 파란색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보면 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면 파란색으로 글자가 바뀌어 있으면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구나 아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네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뭐 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저런 점을 주의할 점이 있구나. 이게 경찰학의 상황이었구나. 아시는 겁니다. 지금 해커스에 보면 순경 강의하는 교수님이 5명인가 아마 될 거예요. 경감부 쪽에 2명인가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진에는 아마 저 혼자 있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순경이나 경감부나 승진 다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다 포괄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순경으로 주로 강의를 하시고, 뭐 순경에 이제 수강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 수험 기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것, 그죠? 내가 아는 것이 있고요. 정반대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가?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지금 지금 책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나? 암기가 됐나? 혹은 내 상태가 이해가 된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처음 보는 내용이야.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공부하는 분량도 조절이 안 되고요. 마지막에 내가 뭘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조절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거 간단한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경감부를 준비하든 뭐 승진을 준비하든 순경을 준비하든 이것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 상태를 잘 몰라. 이건 자기 상태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미안하지만 언제 조절이 가능하냐면요. 마지막에 조절이 가능해요. 시험장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혹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 막판에 그 상태가 언제 이게 좌우가 되냐면 마지막 상태일 때 좌우가 돼요. 마지막에 내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것 자체를 모르면 마지막에 분량 자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을 선택해요. 내가 이 분량을 못 줄이니까 요약집을 하나 더 사. 아니면 OX 문제집을 하나 더 사. 그래가지고 외부적으로 이 양을 줄이려고 그래요. 내가 저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고 외부적으로 줄여주기를 원해, 누군가가. 이제 이런 방법들은 외부 강사가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외부 강사가 내가 아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강사가 압니까? 그건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른다고. 그냥 강사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설문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좀 혼합한다.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짜집기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강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건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내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이 되면요, 포기를 많이 해요. 왜? 마지막에 이거 시험장 들어가려고 봤더니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져. 그걸 언제 알아요? 네, 이게 이제 경관부 같은 경우는 1순환은 그냥 이론이거든요. 근데 2순환, 3순환 가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모르는 게 정말 많네?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이걸 느끼면서 내가 이때까지 공부 잘못했나 보다. 이 생각하면서 2순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고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옆에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뭐 보냐? 요약집 못 봐. 나 OX 뭐 봐.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된대. 옆에서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또 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셔야 돼요. 암기가 돼 있는지, 이해가 돼 있는지, 이게 세모인지, 그죠? 전혀 모르는 건지,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어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소리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OT를 듣고 한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2순환, 3순환 가면 상담을 할 때 이 소리를 제가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카페에 똑같은 글이 여러 번 올려줬거든. 시시때때로 이게 올라가요. 근데 잘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도록이면 좀 지켜봐 달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뭐 해커스뿐만 아니라 경찰학 교수님들이 쓰신 수험서로서 쓰신 거예요. 뇌랑제이나 신림동이나 이런 수험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경찰학 교재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그 교재들의 두께나 이런 부분들, 종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죠. 교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중하순경에 나온 교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이니까 2023년판 경찰 공제회 교재예요. 경찰 공제회 교재 실무정합입니다. 실무정합에 기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본서가 뭐냐면 총론 1, 2, 강론 1, 2 이렇게 해서 4권을 비닐로 랩핑해 가지고 파는 책이 있어요. 한 권당 한 200~3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다 합치면 1000페이지가 약간 넘습니다. 4권이나 되니까. 이 교재가 사실 이제 누가 쓴 거냐면 요즘에는 이제 밖에 강사들도 막 이렇게 협력해서 쓰는데 실제로 쓴 사람은 현직 분들이에요. 현직 경찰관들이 대부분 이제 계급은 경감, 경정급 정도 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실무자로서 좀 베테랑 업무를 하셨던 분들, 전문 파트를 나눠 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직 분들이 쓰셨고 또 안에 실무의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재여서 이거를 교재로 많이 참고를 해요. 이 교재 낼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강의하려고 하는 요 교재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요. 근데 왜 교재 설명하면서 뚱딴지 같은 요 설명을 하느냐? 이 경찰 공제회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 경찰 공무원들의 복지 후생 법인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제회 법이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서 경찰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법인이에요. 공법인입니다. 이게 이제 경찰 공제회인데 이
공제회가 영리 활동을 몇 개를 해요. 뭐 휴게소도 운영을 하고 장례도 운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책 사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서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책들은 왜 소개를 안 하냐면 다른 책은 강사가 쓴 책이야. 근데 이것만 유독 현직 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참고를 많이 해요. 근데 저만 그러냐? 다른 강사님들도 다 참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경찰 관련 시험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진, 두 번째 경관부, 세 번째 순경. 이 교재가 각각의 시험마다 출제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비율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보죠. 가장 최근 시험만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2023년 승진 시험에 15% 정도가 출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85%가 출제가 된 거죠.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약 21년 동안 이 교재에서 100% 출제를 했었어요. 문장만 살짝 바꿔가지고 21년 동안. 그러다가 작년 2022년, 올해 2023년 두 번 출제 범위를 이탈시켰어요. 작년에 10%가 넘게 이탈이 됐고요. 올해 15%를 약간 넘겨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별로 안 나옵니다. 21년 동안 거의 만점 맞아야 승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0%, 올해 15%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경관부 보겠습니다. 경관부 제가 이제 카페에 이미 여러분들 73기 기출문제 해설을 올리면서 공제교재에서 몇 프로 출제했다 공지를 했습니다. 보면 44.31%가 출제가 됐습니다. 설문수를 다 됐어요. 그랬더니 43.31% 출제가 됐어요. 반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예측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측이 좀 덜 됩니다. 그 다음 순경은 몇 퍼센트 출제가 되느냐? 뭐 최근에 난이도 조절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거의 꽝이다. 이건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거의 100%고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한 75%에서 약 50%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를 어떻게 보느냐? 난이도는 두 개로 보는데요. 저는 하나는 이 공제교재에서 얼마나 출제가 되느냐 이걸 봐요. 그럼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게 어느 건가요? 경관부. 왜? 예측이 안 돼. 교수님들이 맘대로 출제해버려. 반 이상을. 그 다음 어려운 게 뭐예요? 순경이에요. 그 다음 승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예측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책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하고요. 뭐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되냐면 창작 문제가 비교 대상이 돼요. 뭐 아시다시피 기출문제는 이미 기존에 경찰직 시험이 다 나왔던 거야. 근데 창작 문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형태도 아주 특이한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데 이거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창작 문제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경관부. 이때까지 기출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요. 교수님들이. 창작 문제 비율이 제일 높다? 경관부. 그 다음 순경. 그 다음 승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책의 이제 그 권수, 어디서 내느냐,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의 종류를 한번 따져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다 보면 기출문제집도 사셔보세요. 기출문제집. 그 다음, 또 요약집도 사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특강하고 막 이러면 OX 문제집.
뭐 이런 것도 사서 보세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전혀 생뚱맞은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사시죠. 뭐 이거 종이로 된 거, 뭐 이렇게 봉투로 된 거 사시고, 뭐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모의고사만 따로 책이 나오기도 해요. 진도별 모의고사, 뭐 동형 모의고사, 이래가지고 책이 또 따로 나와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자, 이제 통상적인 책의 페이지 수를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제 교재를 뺀 나머지 경찰학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시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여기 바로 옆에 서점도 있으니까 가보시면 대부분 경찰학 기본서가요. 총강론 합혀가지고 제일 적은 책들이 600페이지대에 걸려 있어요. 600페이지대. 그리고 두꺼운 책이 몇 페이지 정도 가느냐? 900페이지 정도까지 가요. 총강론 다 합쳐서. 이게 기본서 페이지예요. 자, 됐죠? 그 다음. 그럼 기출문제집 몇 페이지 가느냐? 이거는, 적은 책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800페이지 정도 가고요. 많은, 기출문제 좀 많이 들었다. 뭐, 1000몇 째, 뭐, 이렇게 소개가 되는 책들을 보면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육박합니다. 여기 책이 상당히 두꺼워지죠? 그 다음, 요약집은 그렇게 안 갑니다. 대부분 얇은 책들은 300페이지대. 그리고 두꺼워봤자 한 500페이지대에서 멈춥니다. 요약집 맞죠? 요약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따로 없죠. 이건 문제로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두 개입니다. 물론 요약집을 사가지고 단거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있기는. 근데 문제는 이 기본서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 600페이지하고 900페이지대에 걸려서 내용이 들어간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경간부 시험을 제가 중심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번 시험에 적중시켜서 그나마 내용이라도 이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끝나면요, 뭐 식사하시죠? 식사하시고 요 바로 앞에 서점이 있어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서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 거 기출문제 해설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 안 받고도 준회원들도 보실 수 있는 그 파일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옆에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몇 % 나왔는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 50% 선이면 좀 많을 겁니다. 50% 선이면 많습니다. 많으면 7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교재. 제 교재를 뺀 나머지 교재들을 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뭐 이쪽 저쪽 뭐 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는 비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 교재는 몇 %입니까? 약 90에서 95% 정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예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출 설문, 기출 판례, 그리고 참고 판례 이래가지고 포인트마다 다 이게 들어 있어요. 비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 말이 돼요. 이 기본서 보고 지금 73기 시험 보신 거 이 점수를 맞으면 몇 점 맞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70점대 맞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서에 안 나온 거 기출문제집, 요약집, 모의고사에 내 가지고 이거 적중시킨다?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몇 문제나 그 안에 내용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기출문제집이에요. 시중에 이제 8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이 꼼꼼하게 돼 있으면 1000페이지에 1000문제 들어있을 수 있어요. 왜? 한 페이지 한 문제 달고 밑에 해설 다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문제.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한두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1300문제 정도까지 수록이 돼요. 1300문제. 대부분 천재입니다. 왜? 너무 많이 실으면 분량이 책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 넣습니다. 그럼 실제 기출문제가 몇 문제인데?
제 거 기출문제집이 한 250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강론으로 가면 한 문제 해설이 2페이지, 3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총론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몇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총론을 제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어떤 수험생이 해가지고 말하는 게 총론만 1500에서 한 2000문제 가까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책의 전체 문항수의 거의 2배 가까이가 총론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문제는 이 기출문제집이 두 개로 그럼 쪼개볼게요. 다른 분 거 기출문제집, 제 기출문제집. 쪼개면 이 기출문제집이 수록된 기출문제집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집 넣었어요. 기출문제집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출문제집에 이 다른 분들은 안 넣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넣느냐? 미안하지만 모의고사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요. 약간 변형시켜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이거 누구 문제냐? 그러면 누구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요. 야, 근데 다 기출문제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카페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번은 무슨 문제, 1번은 무슨 기출문제, 3번은 무슨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 설문인데 이분은 이거 짜집게 해가지고 문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출처를 정확하게 찾아드려요. 왜? 제 거는 한글 파일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려요. 그럼 결국은 둘 다 기출문제야.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기출문제 위에 있는 것도 기출문제. 근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출처 안 밝히고 위에 것만 밝혀서 기출문제집에 넣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가 창작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출문제야, 이것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거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출문제는 그냥 기출문제집이야. 기출문제집은 1순환, 2순환 때 무조건 커버를 해야 돼. 3순환 가서 기출문제 해결이 안 됐다? 3순환 모의고사 점수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 50점, 60점. 3순환 모의고사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왜? 경과문 시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시험들이 이미 창작 문제로 돌아섰어요. 커트라인 근처에서 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점수 고득점 하려면 저거 못 맞으면 점수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고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중에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짝 돌리면 여러분들 바로 함정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창작 문제를 갖다 붙여요. 이 창작 문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점수가 대박 안 나오죠. 고득점자들도 80점대, 90점 넘는 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제 거 모의고사 3순환 가서 혹은 여러분들 홈스쿨이나 이런 데 문제를 보면 80점 나온다 그러면 실제는 90점대가 나옵니다. 10점이 높게 나와요. 왜? 이미 예측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짜집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문제집하고는 문제가 전혀 어려워서 못 풀어요. 그런데 적응이 되면 시험장에서는 공짜가 되는 거야. 저는 시험장에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지 그냥 기출문제 반복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기출문제 푸세요. 제 거 그냥 갖다가 푸시면 돼. 푸시면 다른 분들 거 여기 들어있는 거 다 들어있어. 그냥 기출문제집이 그냥 다 들어있어. 그냥 그거 모의고사라고 안 속여요. 그냥 기출문제집이니까 그냥 푸시면 돼. 해설도 잘 돼 있어요. 문제 하나에 해설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 판례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서도 판가름이 약간 나죠. 문제를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들어가면 이 창작 문제를 계속 만들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듭니다. 왜 만드는데? 네, 유료 모의고사 때문에 만들어요. 카페에서 운영하는 모의고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홈스쿨링 푸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하루에도 몇 개씩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투입을 하는데 유료 모의고사 투입을 따로 해요. 그게 창작 문제예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한테 홈스쿨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또 풀려서 나가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골머리 썩을 정도로 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창작 문제 비율이 여러분들에게 관건이 된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출제를 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다 제공받습니다. 노량진, 신림동 할 것 없이 모든 교재를 다 제공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안 주면 교수가 경찰에 요청을 하면 경찰이 바로 사서 갖다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있어요. 교보문고를
2트럭을 털 정도로 책을 가져갑니다. 최신간으로. 그런데 이건 수험서고요. 미안하지만 최근에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전문 교재들이 정말 많이 풀렸어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번에 73기 기출문제 중에 3번 문제가 있어요. 이 3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한국경찰사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재의 이 문제 출처가 어디냐면 실명을 제가 댈게요. 경찰대학교의 이윤정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2021년도에 임용이 되시면서 신간을 내신 게 있어요. 한국경찰사 교재를. 근데 책이 정말 좋아요. 제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 이 손바닥만해요, 책이. 그리고 순 컬러판이야. 사료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해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 3번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1순환 한국경찰사 할 때 한국경찰사 OT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수님이 쓰신 교재가 2021년 교재가 있고 2021년에 김영준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또 책을 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한국경찰사가.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분의 교재가 출제 대상이 된다면 난이도가 극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경찰사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전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처음 봐요. 그런데 사료를 정확하게 적용시켜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박스형 개수 문제로. 틀리란 뜻이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험서 싸움이 아니고요. 이 교수님들이 어떤 교재를 출제를 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투입시켜 버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 그냥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집만 짜집기 해가지고 넣는다? 요약집에 기출문제 정리만 한다? 이렇게 하면요. 점수는 계속 50점대에서 70점대 사이밖에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창작 문제로 예측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점수 자체가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이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기출문제 답수평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가 적죠. 수험생한테는 왔답니다. 그죠? 정말 왔다요. 와, 이것만 보면 된대. 막 이러면서 보면 볼 때는 기분 끝내줘요. 근데 시험장 가면 초토화되죠.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끝납니다. 시험 문제가 점수가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출문제, 여러분들 경찰 쪽 기출문제가 아닌 기출문제들도 종종 들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직이나 이런 데서도 경찰 관련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들은 제가 이 기출문제집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기출문제집이 제가 지금 이 개정 2판에 2시거든요. 2시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73기 기출문제는 아직 넣지도 않았어. 그거는 추록으로 이미 공지를 해서 다 다운로드 받게끔 이미 해드렸고 아마 19일날 순경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40문제 나오죠? 그거 또 한번 들어갈 거야. 그 다음 한 달 이내에 공채시험 말고 경채시험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순경은. 하반기 2개가 있어요. 대부분 공채시험만 생각하시는데 뒤에 40문제가 나오거나 20문제가 또 추가될 거예요. 나오자마자 또 해설해가지고 또 추록으로 드릴 겁니다. 계속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계속 넣으시면 돼요. 자동으로. 뭐 책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 책이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 그때 사시면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추록으로 보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성적이 문제죠. 자, 오늘도 지금 여기 강의가 끝나면 이번에 필기 합격하신 분이 얼굴 보러 온다고 지금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하고 관련된 성적을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카페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요. 400점 만점에 355점. 경찰학 100점 만점을 했을 때입니다. 90점.
그 다음 347.5점, 경찰학 82.5점, 342.5점, 여기 경찰학 80점.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합격하신 분들 컷이 몇 팀대? 컷이 지금 예측으로는 341점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커트라인 몇 개라는 거야? 8개. 경찰학에서 8개를 넘어서서 틀리면 이번에 어렵다고 하는 시험도 합격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제 거 이론사고 기출문제를 몇 회독 했는지 볼까요? 이거 지금 조금 이따 이거 월급을 50분입니다. 5회독 이상이 했습니다. 이분 몇 번 했을까요? 3회독 이상 했습니다. 왜? 이분은 시험보기, 이 두 분은 시험보기 직전에 상담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야단을 일부 맞고 갔어요. 그러면서도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90점이면요 놀라운 점수입니다. 그죠? 1배수가 아마 이 점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40명 1배수면 아마 여기에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걸리면 약간 불안한 점수. 이번에 74명이 지금 일반에서 됐거든요. 원래는 72명이 되려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커트라인 근처에 3명인가 4명인가 동점자가 생겨가지고 74명을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커트라인 근처에 몰려 있다는 거죠, 점수가.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이번에 필기 합격자 컷입니다. 점수를 맞았던 점수. 이제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거 교재입니다. 뭐 이 파란색으로 된 다른 교수님들 교재가 아니고 이분들은 그러면 제 거 기출문제집하고 기본서만 받냐? 아닙니다. 이분들 홈스쿨링 다들 하신 분입니다. 빡세게 하신 분들입니다. 2순환, 3순환 죽기 살기로 따라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분은 제 거 유료 모의고사까지 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몇 점 나왔는데요. 이분 80점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점 나왔고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셨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다가 플러스 10점 하면 맞을 거야. 그랬더니 10점 평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모의고사 풀 때 80점 맞고 기출문제 시험장 들어가서 90점 맞고 이게 실제 사례예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필기 노트를 반드시 준비해달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헌법 신동욱 교수님은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해주셨어요. PPT로 아주 쫙 보여주셨죠? 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PPT로 해봤더니 저도 이제 지방에서 강의를 할 때 저걸 PPT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사이즈가 안 돼요. PPT 한 판에 안 들어가. 쪼개가지고 했더니 이게 쪼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는지 수험생들이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노트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A4 용지를 좀 사셔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대신 노트는 절대 이렇게 펼치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펼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제 거 연습장이거든요. 그죠? 칠판이 제 거 연습장이야. 저하고 똑같이 펼쳐주셔야 돼. 이렇게 펼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펼치시면 잘려, 중간에. 그죠? 잘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강의 중에 제가 질문을 종종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심으로라도 답을 하세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수업 중에, 강의 중에 틀리더라도 틀리세요. 그럼 어디 가서 맞아야 돼? 시험장 가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맞기 위해서 수업 시간 틀리시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신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2, 3초 드리고 잠깐 기었다가 제가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질문에
본인 스스로가 응답을 좀 해달라. 그게 이제 습관이 조금씩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복습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판서가 들어가면 판서를 먼저 보세요. 책을 먼저 보지 마시라고. 책은 나중에. 판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정독하셔야 돼요. 일순환 때는 총론은 무조건 정독하셔야 돼요. 점수 맞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맞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 다음에 판서를 다시 보세요. 이제 판서를 다시 보면 판서가 스킵이 돼야 돼. 아, 판서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판서를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판서가 된 이유가 있었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이 하루에 한 교수님만 강의를 했어요. 그럼 복습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웬걸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오전에 신동욱 교수님이 계시네. 그래서 복습 시간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복습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왜? 헌법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싸움을 아마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등치 큰 과목 두 개가 지금 맨 앞에 막 붙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일단 복습을 해달라. 아마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까지만 신동욱 교수님이 목금 오전에 아마 강의가 계속 있으시고 그 이후로는 목금 강의가 비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몰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경찰학이 의외로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2년차 이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필이 올 거예요. 2년차 이상이거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다. 이런 분들은 형사법을 아니면 헌법이나 이런 법 과목들을 미안하지만 고득점을 빨리 올리셔야 돼. 만약에 못 올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2순환, 3순환 갔는데 경찰학이 정리가 안 됐다? 그건 치명적입니다. 합격하고 거리가 확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경찰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거 점수가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순수 법 과목들은요, 공부하시면 점수 나옵니다. 근데 얘는 끝에가 학이 붙었잖아. 범죄학, 경찰학, 밑에가 이 학이 붙은 이 과목들은 미안하지만 출제 범위가 그렇게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파요. 되도록이면 순수 법 과목들은 점수를 빨리 올려야 돼요. 그 빨리 올린 만큼 경찰학하고 윈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법 과목도 안 나와 경찰학도 안 나오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가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 딱 보면 점수가 나오네, 저 친구는 안 나오네, 뭐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순환 갈 때 최대한 법 과목들을 빨리 점수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의 계획서도 들어있는데 총론은 이해이고 강론은 암기입니다. 강의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총론은 미안하지만 거의 판사로 갑니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갑니다. 용어 하나하나 왜 이 용어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면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위험이라는 한 글자 이 딱 두 단어 가지고 아마 머리가 돌 정도로 아마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분량이 많습니다. 총론은. 그런데 강론은 이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 못하면 그냥 점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시험 문제가 하필이면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7.75 문제 나왔어요. 8문제가 안 돼. 미안하지만 설문수를 따지면 7.75 문제야. 그래서 문제 설문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 거 교재 강론 분량이 많거든요. 양을 줄이셔야 된다는 뜻이야. 막판에 이제 제가 찍을 거예요. 1순환 가더라도 막판 강론은 제가 찍을 거예요. 단 안 찍는 분야가 있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 세 개는 안 찍어요. 왜? 거기가 집중되거든요. 이번에 보안에서 한 문제, 수사에서 하나 설문 나왔어요. 한 설문 나왔어요.
4개 사지선도 중에 하나 설문 나왔어. 그 빼고는 전부 다 강론이 이 3개 안에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2개 안에 들었어. 생활안전하고 경비. 그래서 여기는 이 앞에 강론에 보시면요. 생활안전, 경비, 교통, 이 3개가 제 교재는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거기는 속력을 안 내요. 거기는 총론 가르치듯이 가르쳐요. 일일이 다 봅니다.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날릅니다. 날른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날릴 수밖에 없어.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맞고 푸는 거야.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야 돼. 제가 일일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아마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론은 무조건 이해다. 강론은 무조건 압니다. 강의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들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죠? 강의 계획서도 글자체가 다르게 아마 포인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총론은 이해고 강론은 암기야. 강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치고 넘어갑니다. 강론은. 그죠? 이 부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총론은 그렇게 안 됩니다. 총론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론 맨 앞부분 강의 들으실 때부터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그죠? 강의 끝나면 식사하시고 산보 삼아 서점에 가셔가지고 다른 책도 구경을 하시고, 제 책 여러분들이 안 사신 분도 있고 사신 분도 있을 텐데 강의 끝나고 사셔도 상관없어. 강의 듣고 이 책을 사야 되나,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고민하신 분은 고민하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돼.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대신 가서 숙제는 하세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왜 저 강사가 저 미친 강의를 하나, 왜 다른 책을 또 봐보라고 하나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가서 주무실 때 내가 이 공부를 갑자기 왜 한다고 했지? 이유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경간부, 순경도 있고 다른 직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경간부를 강의한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체력이 아무리 좋으신 분도 한 짧게는 3개월, 좀 공부하시면 6개월이면요 체력 바닥 납니다. 바닥이 나야 정상입니다. 나만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군대 남자분들 가시면 악으로 버틴다 그러죠. 깡으로 버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 없어요. 강사도 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한다고 했나, 이 직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답을 얻으시면 언제 답이 나오냐면요, 이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어, 이 고비를. 근데 그 딜레마가 왔을 때 못 넘어가면요, 마지막에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이 미친 짓을 하려고 이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딜레마는 옵니다. 이거 마라톤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 아니죠. 여러분들 시험 100m 달리기 아닙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숨이 컬떡거리고 미칠 정도로 될 때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으셔야 돼. 그 고비를 넘으시려면 고민을 지금 하셔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서점에 가서 책 보고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산보하시면서 왜 내가 이 신림동에 와서 이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시간 OT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